햄버거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대형 패스트푸드점을 찾아갔습니다. 1년 365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매장.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비결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햄버거의 조리 과정과 위생 환경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방 안 더러운 기름으로 가득 찬 튀김기가 눈에 띕니다. 이거 기름은 언제 갈아요? 기름은 언제 갈아요? 왜요? 안 갈아요? 오늘? 준비된 재료를 빠른 손놀림으로 얹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진 소스를 빵으로 슥슥 닦아내더니 그대로 포장합니다. 이곳 패스트푸드점들이 목표로 하는 햄버거 조리 시간은 25초. 바로 25초 이하로 만들라는 겁니다. 패티 조리 기계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 기계 안으로 패티를 넣어 압축기로 구워내는 방식입니다. 여러 번 닦고 닦아 기름때가 잔뜩 묻은 수건. 이 수건으로 닦은 도구는 패티를 굽는 데 다시 사용됩니다. 이 주방에 있는 도구들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원산지와 영양 분석표가 보입니다. 하지만 햄버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은 어떨까? 우리는 이곳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 주방도 다른 매장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햄버거 조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언제 갈았는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한 기름이 눈에 띕니다. 아, 여기서 이걸 굽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패티 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석쇠 위에 패티를 얹으면 자연스럽게 불과 맞닿아 불 위에서 직접 구워지는 방식. 일자형 석쇠 마크가 또렷이 찍혀 떨어집니다. 꽤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흔적. 위생엔 문제가 없을까? 패티가 구워져 나오는 기계 안 찌든 고기 기름때와 패티 부스러기들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닭을 튀기는 것이 아니라 닭을 튀기기 전 소위 양념을 하는 염지라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찾은 한 염지업체. 고무통에 담겨진 빨간 액체에 닭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왜 필요한 것일까? 양념하는 거지, 양념을 하는 자체를 이제 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념하는 자체를 염지? 네. 그 염지는 누가 줘야 그래요? 이게 어느 게요? 염지를 한 닭들이 치킨집으로 나간다는 것. 그런데 업체 관계자 염지액의 성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그 염지에다가 이게 조미료 같은 것도 많이 넣어요? 여기서 염지 좀 넣어보면요. 지금 약간 이상하시죠? 왜냐면은 좀 많아서 나온 사람이. 염지액의 성분에 대해서는 쉽게 알기 힘든 상황. 우리는 다른 염지업체를 찾았습니다. 업체 안에는 염지 작업에 들어갈 닭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염지 작업이 한창인 공간. 염지액을 가득 부어넣은 큰 통에 수십 마리의 닭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양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선 염지액에 어떤 재료들을 넣고 있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염지액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창고 한켠에서 재료들이 적힌 염지가루 비닐을 발견했습니다. MSG인 화학조미를 비롯해 갖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함량도 표시되지 않은 채
such as hypertension, coronary heart disease, stroke, gallbladder disease, osteoarthritis, sleep apnea, respiratory problems, endometrial, breast, prostate, and colon cancers, dyslipidemia, steatohepatitis, insulin resistance, asthma, hyperuricemia, reproductive hormone abnormalities, polycystic ovarian syndrome, impaired fertility, and adult onset diabetes. (5학년인) 이모양. 또래의 표준 체중보다 12kg이나 더 나갑니다. 아버지와 야식을 즐기는 습관 때문입니다. 오믈렛, 라면, 고기, 채소는 맛이 안 나서 싫어요. 학생들의 비만 실태를 알아봤더니 초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15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9.9%, 중학교 1학년은 13.3%, 고등학교 1학년은 1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만 학생이 늘었습니다. 운동량과 패스트푸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학업 부담이 커지면서 고학년이 될수록 운동량은 적어지고 친구들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패스트푸드는 선호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면역력마저 떨어져 질병에도 취약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호흡기와 피부질환 학생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감자칩. 태어날 때부터 과자의 유혹에 빠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과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길래 이리도 달콤할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자 10여 가지를 골라 어떤 재료를 썼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스낵 과자. 모양만 봐도 무슨 과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주 먹는 과자들이죠. 그런데 알아보니 이것은 항산화제와 팽창제, 화학조미료 등이 버무린 밀가루 반죽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스낵류는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과자로 불리는 초코파이인데요. 초코파이는 수입산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쇼트닝이라는 기름 덩어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코파이 안에 있는 입에서 살살 녹는 이 하얀 크림 아시죠? 그건 팽창제와 향료, 감미료 범벅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파이류는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시다시피 아이스크림의 주원료는 물과 지방, 당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잘 섞이게 하기 위해 넣는 첨가물들이었습니다. 유화제와 안정제, 색소, 향료 등이 그것이죠.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는 황사 사호 같은 경우는 천식을 유발시키거나 내지는 악화시킨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라면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웬만한 사람들 다 알긴 하지만 알아보니 더 심각합니다. 약품 처리된 수입산 밀가루에다 면발을 쫄깃하게 하기 위한 소포제와 착색제, 보존료까지 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나 맛을 내는 색소와 향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딸기 우유, 바닐라 우유, 초코 우유, 커피 우유도 사정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아는 거는 다 여기서 아이스크림 포장 작업이 한창인 공장은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커다란 보관 탱크, 뚜껑을 열자 하얀 가루가 가득합니다. 여기에 또 하얀 가루를 붓는 공장 직원.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하얀 가루는 대체 무엇일까? 이게 설탕이에요? 원료 혼합실이라고 적힌 곳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하얀 가루를 기계에 붓고 있는 직원이 눈에 띕니다. 분유예요? 아, 분유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이 비닐에 담겨 있는 하얀 가루를 붓고 있습니다.
안정제를 붓고 손으로 열심히 섞기 시작합니다. 안정제라고 말하는 하얀 가루는 무엇일까? 우리는 공장 안에서 안정제 포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형태를 유지시켜준다는 안정제. 그곳엔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원료를 보관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생소한 이름의 포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무슨 지방산 에스테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합성 유화제인데 이런 것들을 기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한테 배탈을 일으킨다든가 설사도 일으킬 수 있어요. 공장 한켠 쌓여있는 통들도 눈에 띕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의 향을 책임지는 향료. 아이스크림의 색을 책임지는 색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인 곳. 비닐과 함께 물에 떠있는 무언가가 눈에 띕니다. 바로 버터입니다. 뜨거운 물에 비닐채로 버터를 던지는 직원. 버터를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버터가 녹자 손으로 비닐을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버터를 녹여 아이스크림에 넣고 있었습니다.